여러분 안녕하세요. 느린걸음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에서도 남동구 중앙에 위치한 남촌동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가보면은 마을이 좀 낡아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빌라들이 하나둘씩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인천광역시 남촌동에 오게 되면 대부분 이런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빌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길거리 한복판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이 인천의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장수 서창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넓은 동이지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1제곱킬로당 인구가 1만 명을 넘지 못한다고 하네요. 빌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진 곳도 조금씩 보이고요. 그래도 대중교통으로 다른 곳을 다니기에는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논현동과 구월동의 중간에 위치해서 논현동을 가는 버스는 대부분 이 남촌동을 거쳐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남동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남동공단으로 가는 통근버스도 꽤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역은 존재하지 않지만 버스 교통이 꽤 좋은 편이라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교통도 꽤 괜찮다고 합니다. 이 남촌동의 주거지가 어디에 살더라도 10분 이내에 남동 IC에 오를 수 있어서 차로 다니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천의 발달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인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시기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한말 시기부터 인천이 개발됐기 때문이죠.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인천항을 제물포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물포가 개항되고 나서부터 인천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됐고 일본이나 청나라, 미국 등 여러 개의 나라가 인천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천에 철도와 통신망이 도입됐고 그리고 인천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됐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항만이나 철도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들이 이 인천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포 일대 외에도 동인천이나 부평 등으로 이제 도시가 확장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60년대에서 80년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천은 또 한 번의 팽창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돼서 부평이나 주황공단 이런 공업단지가 형성돼서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시기부터 급격하게 발달하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천의 구도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곳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인천의 많은 지역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남촌동 역시 1990년대에 인천의 폭발적인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자 개발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계속해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를 떠받칠 만한 그런 산업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많은 인구를 떠받들 만한 산업 구조가 조금 침체됐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거의 잃은 상태여서 도시가 더 이상 크게 확장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천 마을들이 이렇게 90년대에 머문 이런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구도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조그만 마을들을 가보면 대부분 이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을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대부분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이런 빌라촌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런 텃밭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네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동네였으면은 저런 텃밭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겠죠. 이런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제 젊은이들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만 남아서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을도 점점 노후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지금 이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비해는 많이 활성화된 편에 속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발달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전형적인 농업지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네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이지만, 이제 마을에서 조금만 멀리 나가다 보면은 아직까지 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고 싶어도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또 있죠. 그래도 동네 크기에 비해서 인프라는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에 속합니다. 조금 다니다 보면 이제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많이 있고, 교회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정말 없을 게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조금 돌아다녀 보면은 교회가 안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성당도 많고, 이런 편의시설들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 사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본죽이나 BHC 같이 많이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많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마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재작년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여기에 건설했는데요. 그 농산물 도매시장이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을이 활성화된 거라고 하네요. 사실 이 정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어디를 가도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후된 지역이라고는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한 마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다른 동네들처럼 재개발, 재건축 이런 얘기가 들리는 마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서울처럼 땅값이 비싼 동네가 아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가 땅값이 그렇게 비싸면은 건설사에서 여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린걸음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지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문해보고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